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1-1 세포 분열이 필요한 까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세포 분열의 필요성을 잘 알고 세포 분열을 개체의 성장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해요. 이번 시간에는 개념 하나, 탐구 하나를 배울 건데요. 먼저 개념 영상을 시청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똑같은 세포로 이루어진 코끼리, 생쥐, 사람. 그런데 이렇게 몸의 크기가 차이 나는 것은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크기가 크고 작기 때문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몸의 크기의 차이는 세포의 크기가 아니라 세포의 수의 차이 때문이다. 사람과 같은 다세포 생물은 성장 과정에서 세포 수가 늘어난다. 왜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를 늘리는 걸까?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려면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물질 교환을 해야 하는데 이는 세포의 표면에서 일어난다. 그런데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작아져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따라서 세포는 물질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크기가 어느 정도 커지면 세포 분열로 그 수를 늘려 표면적을 키운다. 이렇게 한 개의 세포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세포 분열이라고 한다. 자, 개념 영상을 잘 봤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가 무엇이며 세포 분열이 어떤 것이며 물질 교환은 무엇인지를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는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 단위면서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 단위로 모든 생물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생물을 이루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세포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포가 분열한다는 세포 분열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한 개의 세포가 두 개 이상의 세포로 나누어지는 것을 그런 것을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즉, 세포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포 분열이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물질 교환이란 단어가 되게 중요한데요. 물질 교환이라는 것은 세포 표면을 통해서 생명 활동에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고 필요 없는 물질을 내보내는 것을 물질 교환이라고 해요. 즉, 세포가 필요한 물질인 산소나 영양분 같은 거는 흡수하고 필요 없는 노폐물 같은 것들은 내보내는 것.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양상을 바로 물질 교환이라고 해요. 이렇게 우리 코끼리, 인간, 쥐와 같이 다세포 생물은요,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닌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형태로 다세포 생물들은 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체의 성장과 같은 말이에요. 즉, 다세포 생물은 개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인 세포의 부피가 커진 경우와 세포의 수가 늘어난 경우 중에 세포가 필요한 물질을 흡수하기에 어떤 경우가 더 유리한 건지를 직접 시험을 통해서 볼 거예요. 아까 영상 속에서도 봤다시피 세포 분열을 통해서 이렇게 흡수를 잘합니다 라고 말로 했지만 와닿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직접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탐구 영상을 잘 봤나요? 지금 이 탐구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우무 조각을 사용했는데 먼저 우무 조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볼게요. 우무 조각이라는 것은요. 해조류에서 뽑아낸 다당류로서 물에 넣어 데워서 녹인 후 식히면 묵처럼 젤 상태로 굳어집니다. 일종의 젤리보단 좀 단단한 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우무 조각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용색소를 이 물에 담가놨더니 식용색소 용액에 담가놨더니 우무 조각은 다음과 같이 염색되었습니다. 자, 보면요. 두 개의 우무 조각과 한 개의 큰 우무 조각 모두 다 비슷한 깊이의 염색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 첫 번째 큰 우무 조각과 두 번째 작은 우무 조각과의 차이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큰 우무 조각과 작은 우무 조각의 전체 부피는 같지만 지금 차이나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였어요. 그 부위가 바로 어떤 부위냐면 지금 선생님이 색칠하고 있는 요 부분에 만큼의 면적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우무 조각을 잘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 잘린 단면 안쪽까지 염색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큰 우무 조각의 부피와 표면적을 구하고 작은 우무 조각 두 개의 전체 부피와 표면적을 구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부피와 표면적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이 안 난 친구들을 위해 선생님이 옆에다가 공식을 적어 놨으니까 이 공식을 보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큰 우무 조각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자, 큰 우무 조각은 부피 먼저 계산을 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은 16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표면적을 계산해 보면은 4, 2, 8 곱하기 4개 더하기 2, 2, 4 곱하기 위아래 뚜껑 2개 계산하면은 총 40제곱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작은 우무 조각을 계산을 해볼게요. 작은 우무 조각은 지금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총 2개였으니까요.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16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오고요. 표면적도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2, 2, 4 해가지고 4 곱하기 6개가 총 2개의 조각. 이어서 계산해보면 48 제곱 센티미터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 이 결과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큰 우무 조각의 부피는 16 세제곱 센티미터. 작은 우무 조각 2개의 전체 부피도 16 세제곱 센티미터가 나왔어요. 지금 부피는 똑같아요. 왜냐면 같은 조각을 반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 작은 두 조각을 합쳤을 때 전체의 큰 조각이 되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개 같습니다. 하지만 부피가 달라지는데요. 표면적이 달라지는데요. 큰 우무 조각의 표면적은 40제곱센티미터가 되고 작은 우무 조각 전체의 표면적은요. 4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자르기 전보다 자르고 난 다음에는요. 표면적만 증가했어요. 얼만큼? 8제곱센티미터만큼 표면적이 증가한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 큰 우무 조각 1개와 작은 우무 조각 2개가 식용색소에 물든 면적을 비교하시오 했으면 바로 그 표면적을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즉, 큰 우무 조각 1개가 물든 그 결과가 작은 우무 조각 2개가 모두 물든 그 결과보다 더 작게 나왔다라는 내용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얼만큼 차이 났다고? 8제곱센티미터만큼 그 면적이 좀 차이가 났습니다. 자, 3번 우무 조각을 세포, 식용색소를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했을 때 세포 분열에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그 결과는 실험 영상 그 뒷부분에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그 실험 영상을 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영상을 잘 보셨나요? 자,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큰 우무 조각과 작은 우무 조각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때 똑같은 부피지만 표면적이 다르다. 그때 무엇이 더 표면적이 더 컸냐? 바로 두 조각으로 자른 작은 우무 조각이 그 전체의 표면적이 더 크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렇다면 왜 우무 조각을 세포라고 놓고 식용색소를 세포에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때 세포 분열이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 표면적보다 지금 부피가 더 커진다라는 내용이에요. 표면적보다 부피가 커지는 비율이 증가해서 물질 교환에 불리해진다. 못한다란 뜻이 아니라 그 등치에 비해서 못한다. 그 덩치에 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물질 교환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부피지만 조그만한 애들이 표면적이 더 넓은 애들이 물질 교환을 더 잘하는데 조각 분열을 안 한다면 얘네가 물질 교환에 사실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세포 분열이 필요한 겁니다. 즉 세포 분열을 한다는 뜻은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을 최종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왜 세포 분열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물질 교환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세포 분열을 통해서 어떻게 물질 교환이 효율적으로 되냐? 바로 부피에 비해서 표면적이 더 커지는 그 방법이 바로 세포 분열이기 때문인데요. 다세포 생물의 성장의 경우 세포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아닌 세포의 수를 늘려서 물질 교환을 더 효율적으로 하여서 여러 개체의 일부 기관들, 조직들을 되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세포 분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세포 분열의 종류 두 가지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세포 분열에 가장 필요한 유전자, 그런 등등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